창원 한복판에 있던 육군 제39 보병사단이 오늘 함안으로 이사를 시작하며 60년 창원 시대를 마감합니다. 39사단 이전으로 함안군은 인구가 5% 늘게 됐고 창원은 39사단터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의 일부 지역 주택조합이 학교 부족 문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10만 명을 탈출시키며 인도주의의 상징이 된 흥남철수작전이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창원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 제39 보병사단이 오늘 함안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창원의 역사와 함께했기에 지역민의 아쉬움도 큽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병사를 태운 군용버스 4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합니다. 이어 박격포를 이끈 화물차 2대가 뒤따릅니다. 지난 60년 동안 창원을 지키던 39사단의 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텅 빈 부대 연병장에서의 신병교육과 훈련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창원 39사단에서만 30년 넘게 복무한 52살 김운태 원사. 20살 2등병으로 시작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부대였기에 떠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사과락을 같이 한 상태에서 상당히 아쉽고 떠나더라도 이 땅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1955년 6월 경기도 포천에서 창설해 같은 해 7월 경남 창원으로 옮긴 육군 제39 보병사단. 예비군 교육과 전방부대의 지원을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습니다. 2003년 경남을 덮친 태풍 매미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재난에 투입돼 시리에 빠진 지역민을 돕고 군 주변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난리가 났을 때도 군인 아저씨들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가게 문 여는 시간 외에도 오면은 미리미리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없어지고 하니까 좀 아쉽지. 39사단은 반세기 넘는 역사를 함께했던 130만 제곱미터 터를 창원시 도시개발 계획에 내주고 함안에서 새 역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민과 애완을 함께했던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39사단은 6월 초까지 함안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39사단이 이전하는 함안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구의 5%가 늘게 됐고 유동인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은 도심 한복판에 있던 부대가 이전하면서 39사단 터에 대한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을 떠난 155mm 견인포가 함안 군북면 새 부대로 들어갑니다. 창원 39사단터의 4배 크기인 함안 새 부대에 옮겨오는 인원만 군인과 가족 등 3,500여 명. 7만 명인 함안 인구가 순식간에 5%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신병교육대 입소식과 퇴소식, 면회 등으로 생기는 유동인구만 연간 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39사단 때문에 군북면 인구 6천 명의 8배 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오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설 면에서는 앞으로 또 발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업하는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득도 생길 거고 생각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39사단은 함안에서 난 농산물을 쓰고 시설물 관리에 지역 주민을 채용하기로 함안군과 약속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함안군은 다음 달 초 군민 환영 행사를 열어 39사단 이전을 축하할 계획입니다. 39사단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젊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품격 있는 함안시 건설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사단이 빠져나가는 창원 지역도 개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 등 다른 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했던 창원시에 6,1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창원시와 인구를 늘리려는 함안군. 두 시군의 고민을 39사단 이전이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없는 신도시가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김해 장유의 일부 지역 주택조합이 학교 신설 문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 측은 학교 용진안을 해결해 다시 조합 인가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 입장은 강경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가 장유 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장유의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학교 부족 문제로 설립 인가를 못 받은 곳은 모두 3곳, 1,900가구에 이릅니다. 설립 인가를 추진 중인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비상입니다. 인구수는 많고 지금 학교가 급락 기준 정원 인구 27명 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지금 어느 정도 가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들은 공동으로 학교 용지를 마련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용지 물색 중에 있고요. 그 용지를 물색해가지고 이제 학교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마련하더라도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감소 추세에 따라 학교 신설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이야기도 전혀 없었어요. 좀 불력 이런 이야기는 모든 사람, 대학생 모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계약자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10만 명을 탈출시키며 인도주의의 상징이 된 흥남 철수작전, 올해로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적의 구출작전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특별한 이들이 함께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함경남도 흥남항. 탈출을 위해 피난민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마지막 배인 빅토리오의 승선 인원은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유엔군은 무기를 버리는 대신 피난민 14,000명을 더 배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피난민 10만 명은 무사히 거제도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65년, 피난하는 배 안에서 핏덩이채로 태어난 5아이는 환갑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있게 해준 이 거대한 구출작전의 의미를 지금 세대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을 소명은 옛날에 흥남철수작전 그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들이 많이 똑같고. 기념식에는 처음으로 미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흥남철수는 미군과 한국인이 협력해 이룬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t's just such an important part of our shared values, our shared history, and it's important that we pause here to remember and reflect and honor those and remembe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historic event. 생사의 기로에선 민간인 10만 명을 구출한 흥남 철수작전. 65년 세월을 뛰어넘어 생명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 지역은 지리산의 한방 약초, 남해안의 해양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이 천연물들을 소재로 항노화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효소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생산하는 진주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콜라겐 성분을 뽑아내는 등 천연 소재를 활용하는 자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버리는 생선 비늘이라든지 그다음 버리는 게 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한 효소를 이용해서 천연적인 방법으로 기능 성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 1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15년 만에 매출 270억 원 규모로 미국과 베트남 등 15개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회의에서는 이 같은 천연 소재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리산 인근 지역은 한방 항노화 산업을, 남해안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해양 항노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구기관과 산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과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그 항노화 산업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2020년까지는 3조 원까지 매출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의 항로와 관련 업체는 1,900여 곳.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인 이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분야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함양의 한 담임교사와 관련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정신병력 있는 교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치 때까지 학생 지도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어제 경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로 조종사 가족들이 관광을 해 무리를 빚은 이후 경상남도가 헬기 회사와 조종사를 상대로 청렴 교육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산불 방지 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남에 따라 헬기 운영회사 7곳과 조종사들을 불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일에 3배에 이르는 징계성 운행을 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가족을 헬기에 탑승시킨 회사에는 올해 11월 재임차를 할 때 3일을 추가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쯤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김해시와 소방당국은 산림 헬기 1대와 소방차 5대, 산불 진화 차량 넉 대 등을 투입해 불을 껐으며 과수원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이 3.3헥타르에 그쳐 최근 10년 이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 산림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산불 방제 기간에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12건에 3.3헥타르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불감시원에게 보급한 위치 단말기 2,000대로 산불 발생 신고가 빨랐으며 헬기를 집중 운용해 대형 산불을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역주행으로 정상 운행하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검거하고 동승한 31살 신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0시 40분쯤 창원시 북창원 나들목 근처 국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창원 방면으로 역주행해 이를 피하려던 택시기사 51살 임모 씨가 크게 다치는 등 차량 3대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 운영 중인 4개 기상대 가운데 진주와 통영, 거창이 폐지되고 창원만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청 직제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5개 기상대 가운데 25개가 폐지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